다음으로 1분기 주요 경영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리튬 니켈 리사이클링 차세대 2차전지 소재 상업화 공장에 대한 진척사항을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에서 진행하고 있는 양극재, 음극재하고 포스코 인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LNG 프로젝트는 각사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염수 1단계 공장은 공장도가 폰드 건설하고 이번 달에 상공정 기전과 하공정 기전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작년 말에 투자 승인되었던 염수 2단계는 4월 중에 아르헨티나 주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득해서 2분기 중 착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석 리튬을 생산하게 될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은 본사하고 서브센터는 완공이 되었고 공장 기전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전체 43,000톤 캐파 중에 약 절반을 생산할 이 공장이 올해 10월 말 준공을 하여서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이고 나머지 절반을 생산할 1공장은 내년 2월 준공 목표이고 현재 계획대로 진도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SNNC와 포스코에서 진행되는 니켈 탈철, 니켈 매트 정제 공정도 토건 작업 마무리되어서 1분기 중 기전 착공하였습니다. 올 4분기 준공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준공되었던 폴란드 PLSC 폐기물 처리 인허가를 득하고 생산을 개시하였으며 3월 달에 블랙파우더 초도 물량을 선적을 하였습니다. 이를 받아서 리사이클링하는 포스코 HY 클린메탈은 전년 말 공사가 완료되고 2월 중에 영업허가를 득하였습니다. 한 런을 완료를 하고 침출 공정, 5월 중에 초도 제품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초도 제품이 생산되면 제품 인증 절차를 걸쳐서 아마도 10월, 11월 연말 중에는 정상적으로 조업도를 달성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에 대한 투자 승인이 올해 1분기 중에 있었습니다. 관련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가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저희가 작년 7월에 테그라 테크노스라는 실리콘 음극재 업체 지분을 100% 인수한 것을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업체가 사명을 바꾸어서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으로 재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SIOX 450톤을 생산할 수 있는 591억 원 규모의 1단계 투자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6년간 동사는 4단계에 걸친 투자로 30년까지 SIOX 캐파를 2만 5천 톤까지 증설할 계획입니다. SIOX는 에너지 용량이 높아서 전기차 주행거리 확대에 도움이 돼서 향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포스코그룹은 천연 인조 흑연에 이어서 SI 음극재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실리콘 탄소 복합재인 SIC는 포스코 퓨처 M에서 연산 50톤급의 데모 플랜트를 영일만 산단에 구축하고 있고 SIOX는 차세대 기술로서 포스코 홀딩스가 보유한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신사업 쪽에 이제 시장에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그 중심에는 또 리튬이 있는데요. 일단 올해 10월에 완공이 되는 이제 광양 리튬 공장 같은 경우 양산되는 시점과 그 손익분기점을 언제 정도로 예상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리튬 업체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중국 리튬 스팟 가격하고 좀 주가의 동행성이 강한데 우리 그 포스코 홀딩스의 그 리튬 그 자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가들한테 리튬을 공급할 때 이거를 이제 중국 스팟 가격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지 아니면 북미라든지 유럽 가격을 봐야 되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북미나 유럽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견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 우리 벤치마크 가격이 유럽이나 북미 가격이라고 한다면 중국 리튬 가격의 뭐 주가나 이런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미국 IRA 관련해서 우리 계열사들의 영향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세 가지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리튬 사업에 대해서 양산 시점하고 가동 정상화 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전체적인 우리 그 공장의 준공 일정 관련해서 처음에 IR 팀장께서
상세하게 발표하셨는데 그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그 준공 일정에 대해서는 그 큰 차질 없이 진행돼서 목표대로 다 예정대로 준공이 될 것 같고요. 그 저희들 리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램프업 기간을 1년을 잡아놨습니다. 1년 잡아놨는데 1년 기간 동안에 조업 정상화하고 인증, 호임 인증까지 포함해서 1년을 잡아놨는데 우리 리튬 같은 경우에는 PPLS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광양에서 데모 플랜트 돌리면서 동일 공정에서 이미 그 일부 OEM사들한테 미리 사전에 점검을 좀 받고 진행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훨씬 더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손익분기 기점 같은 경우에도 좀 PPLS 같은 경우 25년에는 바로 손익 흑자가 날 걸로 영업이익 흑자가 날 걸로 보고 있고요. 염수는 24년 바로 당해년도에 이익이 나고 지금 그렇게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광양에 있는 공장은 처음에 하는 거는 올 10월에 준공되는 공장은 현재 종합진도율은 61% 정도 되는데 지금 거의 건축물이라든지 기반공사 하나 끝나고 설치공사, 기계설치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서 9월 말까지 기계설치 다 끝나고 나서 10월 달에 커미셔닝 하게 되면 10월 말 정도에는 제품이 좀 출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리튬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최근에 과거에는 중국 가격하고 이 패스트마켓이라고 한중일 삼국의 통관 가중평균 가격하고 이렇게 유사했었는데 금년 초에 중국이 LC 가격 CATL이 반값 정책 피우면서 급격하게 좀 하락을 했는데 약간 괴리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이제 패스트마켓은 그거보다 좀 완만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최근에는 대부분의 리튬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패스트마켓 기준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한중일 통관 삼국. 그래서 중국 스팟하고는 좀 괴리가 생겨서 향후에 리튬 사업 전망이나 수익 전망은 패스트마켓 기준으로 보는 게 거의 적절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원료 구매나 판매를 대부분 패스트마켓을 벤치마크 프라이스로 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IRA 관련해가지고는 이미 많은 예측된 부분도 있고 차이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크게 많이 차이난 부분은 양응급제가 구성물질로 분리되면서 북미 투자가 필수가 아니게 됐습니다. 사실은 보다 광물의 원산지 중심의 검증으로 바뀌어버렸는데 그걸 되면서 저희들은 양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OEM사들인 고객사들이 현지 투자를 원하는 경우에는 현지 투자에 맞춰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나 아니면 가장 적절한 국가에 투자비라든지 운영비를 감안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돼서 그 부분에서는 투자비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리하게 좀 저희들이 진행되게 됐다고 보고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석이 저희들이 대부분 호주에서 지금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적격으로 돼서 IRA 수혜 대상이 되고 향후에 저희들이 진출하려고 하는 북미 쪽도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고 염수 리튬 같은 경우에 아르헨티나가 아직 IRA 국가에 FTA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데 지금 그 아르헨티나 염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국의 일부 공정은 지금 1단계는 아르헨티나에서 수산유통을 생산하고 2단계는 한국에 수산유통을 생산하는데 그게 부가가치 한정 기준에 따라서 한국에 생산되는 거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대한 양국 간의 IRA, FTA 수혜 범죄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양국 간의 협의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최근에 언론에 보도돼서 알고 있습니다. 니켈 사업은 저희들이 호주에 있는 아레노하고 뉴칼레도니아에서 우리 가져서 하는 SNC의 니켈 정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게 핵심 항목로 완전히 구성이 되고요. 인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직 안 들어가 있지만 인니도 IRA 수혜 대상국으로 된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저희들은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 경쟁이 인위에 양호에 2차 전종 나오는 니켈의 상당 부분이 인위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IL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광물이나 그런 그 광물의 어떤 지역 특성 형상을 좀 다변화해가지고 미국, 뭐 미주, 유럽, 기타 아시아 해가지고 맞춰서 저희들이 생산 계획하고 사업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큰 영향은 없는 걸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리튬 관련된 질문 두 가지 하고요. 업황 관련된 질문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첫 번째 리튬 관련된 질문은요, 그 중국의 리튬 업체들 감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뭐 캐시코스트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뭐 탄산 리튬 기준으로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리튬 가격이 더 빠진다 아니면 좀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예전에 철광석도 뭐 캐시코스트가 얼마냐라고 하는 얘기가 되게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좀 회사에서 바라보시는 뭐 전반적인 어떤 그 리튬의 캐시코스트 레벨, 그 다음에 향후 리튬 가격 전망을 좀 간단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두 번째는 저희가 어쨌든 리튬 투자는 98,000톤은 지금 투자 확정을 좀 하셨고, 저희가 이제 중장기 타겟으로 30만 톤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98,000톤 이후에 어떤 30만 톤까지 중간에 어떤 어느 정도 좀 투자가들한테 좀 알려줄 만한 어떤 좀 어느 정도 구체화된 투자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최근에 칠레 리튬 국유화 관련해서 저희의 어떤 이런 향후의 어떤 증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또 전략을 조금 좀 수정할 만한 어떤 그런 요인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리튬 가격은 이제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연초에, 작년 말에 리튬 가격이 한 85,000불까지 급등을 했다가, 연말에 중국 업체들의 재고 확보하고, 사실은 OEM사들이라든지 배터리 회사 해가지고 많은 밸류체인 업체들이 시장에 동시에 참여하면서 가수요가 붙어가지고, 굉장히 급격한 리튬 가격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연초에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고 CATL이 탄산리튬 가격 할인하면서 이제 빠지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중국의 리튬 허브에 해당되는 일춘시 같은 데서는 환경 문제를 해가지고 리튬 단속하면서 리튬이 좀 감산이 지금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리튬의 전 세계적으로 프로젝트 진행되는 거를 보시면은 크게 수요에 대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중기적으로 이제 리튬 프로젝트 한번 시작하면 4년, 5년 걸립니다. 최대한 빨리 해도. 이제 중기적으로 보면은 신규 프로젝트가 급격한 게 나오지 않는 한은 리튬 가격이 아주 급락을 할 가능성은 저희는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 올해 중반기까지 현재 리튬 가격은 오히려 작년의 거품이 조정되는 안정화 단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전기차 수요가 회복되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가격도 약간 다시 또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IR 할 때 저희가 리튬 가격은 중기 한 5만 불 정도 내외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거는 우드맥에서도 3월 달에 전망한 6만 불 정도 올해 한 상태고, 기관마다 다르지만 시장에서 생각하는 한 4, 5만 불 정도 수준은 크게 깨지지 않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30년 저희들이 발표한 30만 톤 리튬 확보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아직 발표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그거는 계획이 체결된 시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전반적인 2차전지 사업을 중기 30년 사업을 지금 롤링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늘어난 물량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해서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어서, 그거는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고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리튬 국유화 관련해 가지고 칠레에서 리튬 국유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용어가 시장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용어예요. 사실 근데
남미의 뭐 칠레나 이렇게 보면 리튬 국유화를 했다는 거는 사유재산을 정부가 이렇게 몰수한다거나 그냥 강제로 편입시키는 국유화가 아니고 정부에서 개발 공사 같은 리튬 공사를 만들어서 신규 프로젝트를 거기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 저희 같은 경우에 남미의 아르헨티나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고 리튬 이걸 받아서 하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실제로 거기에 범죄에 해당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은 리튬 국유화가 아니고 남미의 리튬 국영 기업화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고요. 참고로 칠레는 사실은 관건이 완전히 사유로 매각되지는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개발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사실 칠레에 있는 기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관건이 만료되면은 다시 그거를 받을 수 있을지 없지 그게 이제 불확실한 면이 있는 거지 기존 하고 있는 거는 국유화해서 몰수된가 그런 개념은 아닌 걸로 이해하시는 게 정확한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계약 기간이 얼마 되는지 혹시 언제까지인지 혹시 공유가 가능하면은 공유 부탁드리고 또 관련해서 이제 로열티 구조가 대략 어떤 구조로 짜져 있는지 뭐 가격에 따라 뭐 몇 프로 뭐 이런 것도 공유가 가능하시면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이제 광석 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필바라랑 같이 해왔었고 앞으로 증설하는 것도 필바라 증설이랑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한 곳에만 이거 하는 게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랑도 기회가 되면은 공급을 받으실 계획인지 다른 데도 뭐 지분 투자하거나 뭐 이런 계획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에 아르헨티나는 저희들이 계약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산을 완전 취득한 거기 때문에 영구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칠레나 이거하고 좀 다른 게 여기는 자산을 우리가 원고에 취득해서 가는 구조 저희 자산이고요. 그리고 로열티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의 로열티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매출액 대비 3.5% 정도 해서 로열티를 하는 걸로 주정부하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바라 이외에 다른 데에는 위험이 사실은 뭐 필바라 말고도 다른 여러 군데 저희들이 지금 30년까지 30만 톤 가기 위해 가지고는 필바라는 전체적으로 이제 광고가 풀터는 100만 톤이면은 리튬이 LH가 얼마죠? 8분의 1? 8분의 1이 어떻게 됩니까? 16만 톤, 15만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바라 같은 경우에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대량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있고 일부 더 이제 확장할 그런 것도 협의를 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업체하고 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염수리튬 3, 4단계를 이제 북미에 투자하신다고 저번에 발표를 하셨는데 그게 IRA 나오면서 뭐 한국이나 뭐 다른 데로 투자할 가능성이 좀 있는지 궁금하고 언제쯤 발표하실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르헨티나 염수리튬 3, 4단계는 지난번에 북미에 투자한다기보다 북미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하공정 투자 계획을 검토한다고 이제 IR에 맞춰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지금 사실은 핵심 광물에 대한 IRA 기준이 가공 기준이 아니고 원산지 기준, 광물의 원산지 기준이 1차로 판정이 되고 그 다음에 가공기 기준으로 2차로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굳이 아르헨티나 거를 북미로 가져가야 될 여부는 결정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북미 쪽 자체의 리튬 원광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르헨티나 염수리튬 3, 4단계는 현재 1단계가 끝나는 준공이 되는 내년에부터 저희들이 공법, 어느 공법으로 할지에 대해서 다시 이제 최적 공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LH 공정이 거기에 둘지 다른 나라에 둘지 뭐 북미에 둘지 한국에 둘지를 검토를 해서 내년 중에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25년 중에
투자를 좀 착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